2023년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2기 실전 경매 제 50강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분 경매 접근 방법인데, 그죠? 접근 방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지분 방송에서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대금을 납부 안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경매 취하동에서 써주는 게 하나 있고, 또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내 지분을 파는 게 있고,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은 둘이 같이 손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같이 공유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있고, 이게 5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50강에서는요, 6번입니다. 6번 보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인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분 경매에 대해서 지금까지 글쎄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돈이 되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대로 똑바로 관심 가지셔야겠죠, 그죠? 예. 제가 참고로 제가 지난 49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중앙지방법원 사건 해가지고, 요거 오늘, 방송 끝나면은 등기부등본 띄워봐야지 해서 띄워봤어요. 왜냐면 그 물건이 역경매 대상 물건이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컸어요. 지분 낙찰 금액이 한 6억, 한 7억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제가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아무런 좋지 않지 하고 있어. 참 배짱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 누가 하나 중간에서 툭 치고 들어오면 물론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어떤 가등기 하고 지분 쪼개기 하고 이랬을 적에 허위 통장 의사표시 어쩌고저쩌고, 그건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럼 내가 골치 아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게 역경매 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야, 너 꼼짝 마. 너 꼼짝 말고 있어. 숨만 쉬고 앉아있어. 이게 결국 뭡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단계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서 남의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제 지난 시후에 보니까 이 시장 바닥이 참 좁아요. 예. 지난 49강에서 이제 낙찰된 물건 중에서, 최근에 낙찰된 물건 중에서 역경매 대상 물건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저희 유튜브 이 안종현 경매 스쿨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로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 얼큰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시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드려놨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지분 경매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물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A에서 Z까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확히 몰라도 돼요. 어떻게? 난 돈만 있으면 돼. 어떻게? 좀 믿을만한 컨설팅 업체에다 돈 주고 컨설팅 의뢰 시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싫다더라. 그럼 내가 공부를 해서 알자 이거죠. 그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일단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황용님 오늘 1등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2등. 마옥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모양이시네요. 못 알아들어도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이게요, 법원 경매는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몰라도요, 이게 무료잖아요, 무료. 그죠? 내가 성의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귀가 어느 날 뻥 뚫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존의 채널에 올려져 있는 영상물 보시는 것도 도움되시겠습니다만, 라이브 방송해가지고 이것은요, 제가 시리즈별로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억지로라도 이게 참여를 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되실 것이다. 그럼 나중에 먼 훗날 하니까 10년, 20년도 아닙니다. 짧게는 한 6개월 후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이 경매 지식이 얼마나 이렇게 한마디로 내공이 탄탄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모르시더라도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명남님 감사합니다. 고공센 부동산 TV님 감사하고요. 윤집님, 빠삐용님, 이강희님, 리키님, 어호님, 류병직님, 최선영님은 운전하시면서 시청하시는 모양이시네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명이호님, 다음에 마마까꿍님 들으셨고요. 맹자왈님, 알까기 대왕님, 나나나님,
자연이 조아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부비익선님, 폴님 들어오셨고요. 아리수님, 에리카님, 아까 에리카님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오셨죠. 그죠? 예, 나우큐님, 나우큐님은 닉네임이 조금 제가 낯섭니다. 아, 종종, 채팅창에서 나우큐님을 만나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6번째로 오늘은 말이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 경매 신청에서 형식적 경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요. 야, 저 안정이 젊어지고 완전히 속이 그냥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영상물에 어떤 분 댓글을 다셨는데 보니까 말 속도가 제 빠르다고 그러대요. 제 말 속도 빠릅니까? 그래서 보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해달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혼자 말하지 말래요. 이건 이제 혼자 이야기하지, 누구랑 이야기합니까? 그죠? 좀 깝깝해요, 보고. 혼자 말하지 말고 시청자를 좀 생각해달래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막 만들고 있거든요. 제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 말씀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르면요. 그 영상밀 밑에 보면 저기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그게 설정 그인데 톱니바퀴를 누르시게 되면은 재생 속도가 나요. 재생 속도. 이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참 머리 답답합니다. 재생 속도가 나오는데 재생 속도를 클릭하셔가지고 제 말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요 0.75나 0.5로 다운해가지고 들으시면요 제 이야기한 말씀 속도가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늦게 납니다. 근데 제 말씀 속도가 상당히 늦다 그러면요 재생 속도를 1.25나 1.75 이런 식으로 막 올리면요 다다다다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저기 영상물 밑에다 그 댓글 달 그런 그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저기 시간 낭비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영상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댓글 다신 분 한 분은 이 영상물 보실 겁니다. 보실 테니까 좀 제가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톱니바퀴 클릭하셔가지고요 재생 속도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발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하면 제가 좀 힘이 빠져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님 감사합니다. 윤짐님, 강동열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앞으로 계속 채팅창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우리가 언제 뭡니까 오프라인상에서 모임 있을 적에 그죠? 그때 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 이제 이게 뭐 소위 어떻게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끝하고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 경매 보청기 해가지고 현재 경매 진행 중에 해가지고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물건이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나만 몰라서 그렇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수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경매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그냥 오피스텔이다, 아파트, 물론 빌라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데 지분이 왜 안 하냐 모르니까 못한다. 그분들은 지분 물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전반부에서는요, 제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지분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빡 경매 붙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공유물 분할 소송은요, 이게 형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뭐냐, 그러니까 지분 낙찰받은 다음에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한마디로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이게 A와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B 명의에 이게 지분이 경매에 넘어와가지고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아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A와 갑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A와 B는 부부지간이니까 괜찮은데 A와 갑하면 완전히 적바의 동침이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서로 불편해. 물론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아닌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동거하는 거 아닙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그럼 아이고 나 싫어. 그냥 나 당신 꼴보기 싫어. 그럼 어떡한다더라 이게? 갑 또는 A가 말이죠. 이 부동산은 A와 갑이 공동 소유니까 공유물이에요. 부동산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니까 공동 소유 물건, 공동 소유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할 소송합니다. 쪼개자.
분할 소송에서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하든 저 A가 소송 제기하든 간에 어쨌든 공유자들은 어쨌든 상대방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서 그럼 법원으로 판결문이 나와요. 그럼 판결문상에 보면은 이 부동산은 경매에 붙여서 집행비용을 제한 잔여 금액으로 지분 비율별로 배당받고 땡땡 끝나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경매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 이게 뭐 소위 형식적 경매 그러는데 이게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형식적 경매일지라도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넘었다. 형식적 경매일지라도 이거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종류가 이제 아시다시피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왜 과거에 10여 년 전에 이게 이제 지금도 실질적 형식적 경매 있어 있는데 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구분의 실익이 있었느냐니까 형식적 경매 같은 건 무조건 인수주의야. 예. 무조건 다 끌어안는 거야. 예. 근데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말소 소멸 기준 권리를 따져가지고 앞에면 인수 뒤면 소멸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형식적 경매일지라도요, 경매 시, 배당받고 소멸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에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이게 경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법률적인 용어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법률 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원에서 뭐 경매 관련된 석사, 박사 논문 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다? 나는 경매 정보지상 이런 물건 나왔다. 이런 물건 나왔을 적에 내가 어떻게 과연 이미 어쨌든 이 경매 부동산은 사람으로 치면 환자입니다. 환자. 이놈이 어디가 아파서 나온 거야. 뭐 어디가 아프냐 이거지. 우리 경매 정보지 보고 이놈이 어디가 아픈지 그것만 딱 보고 여기 요놈이 여기가 아픈데 그럼 요거 내가 낙찰 받았을 적에 요 아픈 걸 내가 살포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들어가는 거죠. 봐가지고. 야, 근데 보니까 말이지 경매 물건 중에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아파서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나머지 좀 더 깊숙하게 말이지 무슨 이런 깊숙한 이론은 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경매 신청해가지고 낙찰 금액이 있습니다. 낙찰 금액에서 집행비용은 경매 비용이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각자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낙찰 금액이 만약에 뭐 4억 500이다. 그럼 뭐 경매 비용만에 한 500만 원 나갔다 치야겠죠. 그러면 순수한 배당 금액이 4억이잖아요. 4억에서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에서 너 2억, 나 2억, 땡땡 쳐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비용을 감안 잔여 배당 금액으로 각자의 지분만큼 배당받음으로써 수익을 실현시킨다. 이게 수익을 실현시킨다 나와있죠. 그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마 오늘 다 소개 말씀 못 드리면요. 언제입니까? 2월 27일이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51강에서도 이게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분을 낙찰받아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경매를 붙였어요. 할 거 다 했어. 어떤 분들은 가등기도 치고 가처분도 하고 뭐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는데 나중에 땡땡땡 해가지고 정산해보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것도 뭐다. 한 2년, 3년 전에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한 3년 전에 말이지. 한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보니까 얼마? 8천만 원이 내 주머니에 돌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 여기 보면 저는 수익을 실현시킨다니까 무조건 그 경매하면 수익, 노,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포항지원 사건이에요. 포항지원. 32평형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제가 경매 정보를 다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요. 첫 스타트가 요게 지분 경매였습니다. 9분의 2 지분이었어요. 9분의 2 지분을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이 3,755만 원에 100%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100%에. 그러면 또 사건만 하나 더 있죠. 아이고, 이 집은 부동사람도 사주팔자가 있듯이 부동산도 이 사주팔자가 있는 게 이 팔자 더러워. 또 경매가 넘어왔는데 또 지분이 경매 9분의 2. 9분의 2 지분이 경매 넘어왔는데 이건 뭐 김모 지분이 공유자입니다. 이분은 아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던 것 같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해가지고 이 양반 같은 경우 3,842만 9천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번에 보니까
포항에서 2022 타경에 33,709호잖아요. 그죠? 지분 낙찰자 정모 씨 이분입니다. 이분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한다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뭐다? 공유물 쪼개야 되니까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문 등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는다더라. 그럼 그 판결문 가지고 이제 판결문만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2단계, 여기 1단계. 2단계, 그래, 판결문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한다는 거죠. 그죠? 경매 신청하니까 이게 2차 매각기일 날, 여기 2차 매각기일 언제입니까? 2023년 3월 13일이죠. 오늘이 2023년 2월 24일입니다. 2차 매각기일 현재 최저 가격이 1억 3,720만원 잡혀 있어요. 1억 3,720만원 잡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습니다. 9분의 2 지분인데, 보니까 매매 가격이 말이죠. 매매 가격이 2023년 1월 달에 1억 9,500만원으로 실제 6층이 올 1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1억 9,500만원인데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1차 가격이 1억 9,6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정 가격은 그렇게 뭐 높게 평가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봐가지고 아마 2차 매각기일인 2023년 3월 13일로 낙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낙찰돼, 이제 요게 이제 소위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하니까 이게 뭐다 이게. 요거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갑니다. 형식적 경매일지라도 그냥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형식적 경매일지라도 일단 대원칙은 소멸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딱 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인수주의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요 그냥 소멸주의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매 물건은 똑같아. 입찰 들어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아마도 1억 9,500에 1억 9,600 매매가하고 이제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볼 적엔 1억 3,720만 원인데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한 1억 한 6천 정도에 누가 낙찰을 받는다 치자 이게죠. 그죠? 그럼 1억 6천 곱하기 여기 이제 정모시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9분의 2 해가지고 하면요. 여기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계산기가 어디, 여기 있네. 네, 죄송합니다. 1억 6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9 하니까 곱하기 2 나누기 9 3,555만 5,555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 얼마에 낙찰 받았죠? 그죠? 3,700이잖아요. 그죠? 3,700에다가 보세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난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755만 원이다. 그럼 이분이 정모씨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간 게 뭐 있냐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나오잖아요. 지동록세 금액 작더라도 비용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본건 여기 경매를 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 가등기 가처분 등기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럼 봐가지고 공유물판을 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 들어갔죠. 세 번째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했다는 경매 신청 비용 들어가죠. 그죠? 경매 신청 비용 들어가잖아요. 최소한도 비용이 세 군데 이상 더 들어간다. 그러면 3,755만 원 낙찰 받았는데 비용을 짜고 해가지고 전체로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투입됐다 치자 이거예요. 이거에 보니까. 근데 이 사건이 2019 타경이니까 2019년도에 경매가 진행됐단 말이죠. 현재 2023년이죠. 그죠? 그럼 어쨌든 만 3년이 넘었단 말이지. 만 3년 전에 4천만 원 투입했는데 만 3년이 지난 이 현재 보니까 3,500만 원이다 마이너스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 경매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정모시라면 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경매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말이지 요즘 부동산 시장에 말이지 완전 바닥을 긴다 해가지고 인간들이 말이지 쳐다도 안 봐버리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나는 내가 공격적으로 내가 이 날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봐가? 내 투입 금액이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4천만 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입찰 금액을 내가 써서 실물로 내가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거래 가격이 1억 9,500만 원인데 내가 2억 5천 3억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6천만 원 잡았는데 이거 봐가 1억 8천 좀 1억 8천 해볼까요? 잠깐만요. 1억 8천 곱하기 2 나누기 9 하면요. 1억 8천만 원 하면요. 정확하게 4천만 원 떨어집니다.
1억 8천만 원 쓰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러면 1억 8천만 원 썼다? 1억 8천만 원에 내가 입찰했다. 그런데 누가 1억 대단히 감사하게도 말이지. 1억 8천 뭐 500만 원에 썼다고 아이고 또 나한테 4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수익이 좀 발생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1등으로 썼다 그러면요. 이제 나름대로 그 위안을 받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아니 매매 금액이 1억 9천5백만 원인데 32평의 아파트인데요. 포항이라서 이제 싸긴 싸다 그죠? 서울 같은 경우 32평 같은 경우 아이고 얼른도 없어요. 어쨌든 1억 9천5백만 원짜리를 내가 1억 8천만 원에 주고 샀다. 그럼 한 1,000만 원 이상 싸게 샀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받으면서 이 물건을 실물로 이분이 가지고 계셨다가 전세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뭡니까 부동산 경기 내지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조금 업됐을 때 이게 다시 치고 빠져 팔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 단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물건은 제가 이제 오늘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냥 경매 신청해놓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렇듯이 이제 이분들이 할 건 다 했단 말이죠.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공유물 분할을 위해 경매 신청하고, 할 건 다 했어요. 할 건 다 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딱 째려봐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지? 요 4천만 원이네? 그럼 4천만 원 이상의 또 내가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물건은 얼마까지는 누가 써야 되지? 근데 다른 사람이 1억 8천만 원 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라도 1억 8천만 원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라도 1억 8천만 원 이상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채권 상계 신청도 일부 하는 것이지요. 그죠?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낙찰받게 되면요. 매각 허브 기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매각 허브 기일,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후 그때 매각 허가 불허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매각 허브 기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 안 했어. 그러면요. 채권 상계 안 되고 제대로 된 원돈. 만약 이분이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싹 다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4천만 원 이것도 배당 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공격적으로 이제 우리 바라봐야 됩니다. 일단 경매를 집어넣었다 하면은 경매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소송 제기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소송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해가지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이거지. 경매를 집어넣는다 보니까 똥값으로 낙찰되면 어떨 건데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요. 뭐 이런 결과가 마이너스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 포항 사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걸 제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입니다. 2022 타경이고요. 33709. 33709. 이거 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자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해가지고 2차 해서 2023년 3월 13일 날 1억 3,720만 원 나와 있고 정모시 이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저기 9분이 이 지분 9분이 이 지분을 낙찰 받으셨던 분이에요. 천구의 빵원이잖아요. 빵원 그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한다고 그러니까 천구의 빵원 1원 막 그렇게 나와요. 이게 청구 금액이 아니고 청구 금액이 뭐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금액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다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개념이 없어요. 낙찰되면 낙찰된 금액에서 자기네들 지분만큼 각자 알아서 이제 찢어 가지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겠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라서 사건 번호는 이게 2021 타경이 아니고요. 여기 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320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저번에 한 번 했던 저한테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 다셨더라고요. 1차 사건, 2차 경매 사건,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서류를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요. 근데 이거는요. 모르면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건 지가 모르는데 안 묻는 게 창피한 거라니까.
쪽팔리지, 그죠? 예. 모르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 참 보시게 되면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요, 이게, 어디가 분노수, 이건 일부 이전해 놓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모 시집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이제 다 말소가 되었는데, 밑으로 내려다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이 사건 번호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보고, 또 보면 또 있어요. 보면 여기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또 이모 씨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인데 또 보면 사건 번호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역으로 이게 경매 정보지를 추적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경매 사건에 보니까 바로 전 단계에 보니까 또 이 양반이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보면 이게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되십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모 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어머님 같아요. 이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모 씨 이분이 이제 임의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될 경우는 임의경매 형식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셔가지고 일단 이게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분을 낙찰 받았다. 여기 보면 사례 나와 있죠. 포항에서 지분을 낙찰 받았다. 이분이 낙찰 받았는데 봐가지고 다시 이렇게 경매를 붙였다더라. 붙였는데 3,755만 원에 전체적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이거 봐가지고 3,755만 원인데 이게 이런저런 비용도 합쳐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더라. 근데 경매 결과 과연 나한테 얼마 떨어질 것인가? 이건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계산해서 내가 나한테 떨어진 게 4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더라. 그랬던 이분은 뭡니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더라.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 사건 또 적고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보니까 부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 이게 법원 경매가 쉽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는 뭘 체크하면 되지? 이게 권리 분석 간단하게 하시면서 나 지분 경매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선배 경매인들이 지분 경매 물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양반들이 수익을 실현시켰는지 그것만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천천히 보시면 된다니까. 이 양반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벌었구나. 그러면 선배 경매인들이 밟고 지나간 길을 그대로 우리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건도 지금 보면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다니까. 그죠? 이 특별한 능력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이 건도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부산 사건에서 이게 처음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게 지분 경매였어요. 2021에서 7분의 1 지분인데 구모 씨라는 분이 5천만 원에서 102%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2 타경해가지고 아마 이분이 낙찰 받고 나서 타지분권자 7분의 6 지분권자죠, 그죠? 7분의 6 지분권자들과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제대로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소송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 낙찰자 구모 씨가 이 부동산 이게 3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거 전부를 공유원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하였다. 근데 1차 가격이 3억 7,700만 원인데 근본이 3차입니다. 3차. 3차가 매각기일이 2023년 3월 16일이니까 약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방송하는 날 기준해 가지고. 근데 매매 가격이 보니까 2023년도 2월 달에 말이죠. 이거 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입찰하실 적에도 이게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2023년 같은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12층인데 청수도 그렇게 불리한 층은 아니잖아요. 12층인데 2억 8천만 원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1차 가격이 3억 7,700이네. 우와, 이거 엄청 높은 거야, 이게. 엄청 높게. 고가로 평가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다 봐고 이런 거 개무시해버려야 돼. 이게 무시해야 돼, 이게. 이 무시해버리고 뭐다. 2억 8천만 원 이걸 기준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물건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하니까 또 말씀 적어드릴게요.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형식적 경매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단 이건 뭐다 일반적인 경매 물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세조사 똑 소리나게 해서 입찰 들어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2억 8천만 원이라도 그러면 2억 8천만 원 요즘 같은 부동산 분위기를 봐가 2억 8천만 원 다 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가 뭐 2억 한 5천만 원 정도 쏜다. 2억 5천만 원이 좋습니다. 7분의 1 같으면요. 2억 5천만 원 곱하기 7 하면 7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한번 들어볼게요. 2억 5천만 원 나누기 7 하면 되겠네, 그죠? 3,570만 원 정도. 보세요. 이것도 이 양반도 이거 마이너스라니까. 이분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히 헷갈리냐면요. 이게 우리가 지분 경매 건드리면 돈 된다. 무조건 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개소리입니다. 잡소리입니다. 잡소리. 지분 경매 건드려가 돈 될 수도 있지만 돈 까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 뭐다 5천만 원자 5천만 원 투자했잖아.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보니까 만약에 이게 2억 시세가 2억 8천만 원인데 2억 5천만 원 선에서 만약에 낙찰된다면은 언제? 3월 16일 날 말이죠. 그죠? 그럼 7분의 1로 지분 7분의 1이니까 3,570만 원. 약 한 3,600만 원 이게 배당이 된다고. 응? 근데 또 보시라니까. 이 양반이 5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5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보다 좀 높아요. 5천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면요. 여기 또 들어가잖아요. 자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들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 들어가지고 경매 신청 비용이 또 들어가 버리네. 최소한도 세 군데 비용이 들어가 버린다고. 비용은 비용대로 따라서 5,500만 원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누구 뭐 돈 까물라고 경매 투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날 그렇게 안 도와주잖아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팍팍팍팍 집값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6번 보니까 경매 신청권자 구모시는 타지분 7분의 6지분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가처분 해야 됩니다. 가처분 해야 되고. 여기 또 보니까 우리은행의 건저당권은 등기예규 411호에 있어 변경 등기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변경 등기. 예. 이게 변경 등기 된다는 것이 이게 뭐다? 이게 일종의 그겁니다. 저기 뭡니까? 역경매 대상은 아니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기 등기 예규인데 요건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요건 제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경매 정보지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022 타경이고요. 2022 타경에 53,046호 부산광역시 검정구 구소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000메가 길이잖아요. 보세요. 3,000메가 길이 3월 16일에 잡혀있지요. 우리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양반이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분이 7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역시 지분 청구액이 빵원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청구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1차 가격이 3억 7,700만 원인데 2차 먼저 유찰되고 3차 해가지고 이때 변경이 하면 되고 또다시 이제 기일이 3월 16일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잡혀 있기 때문에 2억 4,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2억 4,1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 동네가 말이죠. 이게 2022년 5월 달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작년 2022년 5월 달에 보니까 3억 7천만 원에 거래돼 있어요. 근데 2022년 작년 10월 달입니다. 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보니까 2023년도 2월 달에 보니까 어머야 2억 8천만 원이 갈수록 말이야 가격이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요거는 보니까 3억 7천짜리 3층이고 이건 보니까 3억 3천짜리 11층이고요. 그 다음에 2억 8천짜리가 12층입니다. 우리 본건 6층이니까 그래도 뭐 청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2억 8천만 원이다. 근데 보니까 그럼 왜 이게 3억 7천만 원 이렇게 높게 잡혀 있냐 이거죠. 이거 밑에 보시게 되면요. 가격 시점 나와 있잖아요. 가격 시점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7월 달이죠. 그죠? 2022년 7월 달이니까 2022년 5월 달 요때 기준하면 3억 7천이니까 이거 비슷하게 맞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에는 3억 7천만 원 선에서 이게 거래가 되었던 게 맞는데 이제 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번 기회에 조금씩 움직이려고 이제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게 여기 강제경매로 해가지고 구모 씨가 낙찰받고 이분이 가처분하고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가처분 등기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공부만 하셔가지고 지분 입찰하신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부담 없이 제 컨설팅 업자 아닙니다. 예? 컨설팅 업자 아니니까 그냥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저 문자나 메일로 뭐 저 영상 밑에 댓글 달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적엔요 사건을 딱 열어보고 있는 거 그대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상속에 의해 가지고요 전부 다 7분의 1씩 이제 형제가 7형제인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다 7분의 1씩 이렇게 소유권에 넘어갔거든요. 넘어온 상태에서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있잖아요. 이분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7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아이고, 인천 사시는 분이 부산까지 내려가시네. 지분 같은 경우 전국으로 돌아다녀야 근데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는데 문제는 뭐다? 마이너스가 난다면 정말로 삶의 의욕이 팍 꺾여버릴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자, 이제 밑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11번에서 이 타지분권자들입니다. 타지분권자들에 대해 피보전 권리에 보니까 장래 공유물 분할 청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소유권,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그냥.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한다, 이거죠. 이게 이런 가처분을 해놓으면 뭐다? 상대방들이 자기 지분 가지고 소위 장난을 못 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분 7분의 1 지분권자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지분을 막 질러서 안 됩니다. 막 질러서 안 돼요. 어떤 분들은 100% 넘게 막 질러버리더라고. 그건 부동산 시장이 시절이 좋을 적에는 질러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질르면 안 돼. 큰일 나.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제가 볼 때 적당한 선이 한 80%에서 85% 선됩니다. 왜냐면 지분 낙찰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자,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분 낙찰받았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죠. 이전 등기 비용 들어갑니다. 뭐, 수틀림 뭡니까? 가등기 한다면 가등기 비용 들어갑니다. 하면 가처분 해야 되는, 가처분 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해주는데 공짜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가처분 등기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말 안 듣네?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또 뭐 들어갑니까? 소송에 경매 신청한다면 경매 신청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또 보니까 지분권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네요. 그럼 대의에 의한 상속 등기한다. 일단 내 돈이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누굽니까? 낙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권자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면요, 대의에 의한 상속 등기 비용 또 들어가보면 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지분권자가 국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해외 동포란 말이죠. 이랬을 경우는 현장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에 의해서 막 경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에 의해서 경매 붙인다 그러면, 소송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한다 그러면은 안종현이가 당신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했으니까 변론기일 날 나와가지고 변론해라 말이지. 근데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지. 송달이 안 되면 소송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환장해버려. 상대방이 어디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고. 그럼 이제 해외 동포들이 있는 물건에 대한 송달은 영사관에서 그 송달 업무를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로하신 분 계시면 할매 살아계신교, 할매 살아계신교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수박 끄덕기식으로 지분 경매 조금 공부해가지고, 지분 입찰 들어가야지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깊숙하게, 공부하시는데, 깊숙하게 공부하시는 게 10년, 20년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몇 개월만 짭박 공부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신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요거는, 요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제가, 지금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잠깐만요. 이건 이제 등기, 예규 411호에 의해서 저당권 변경 등기된 그런 사례인데, 얼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얼굴에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요. 처음에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을 적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이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잡았어요. 그죠? 예, 담보로 잡았는데, 근데 7분 1지분이 이제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1번 저당권 변경하는, 이게 이제 등기예규 411호, 요건 이제 등기예규 411호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등기예규 411호, 등기예규 1580호 있어요. 이건 제가, 우리 50강 2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릴게요. 등기예규 411호 얘가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게 이제 저당권 변경입니다. 이게 저당권 변경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목적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타 지분권자들이에요. 이 지분권자들. 이 사람들 지분에 대해서만이 우리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럼 나머지 7분의 1 지분권자 만약에 A라고 하면 A 이 사람의 그 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우리은행에서 효력이 미쳤는데 이제는 경매로 소유권이 그 다른 사람하고 넘어갔으니까 이게 이 A 지분은 뺀다. 이게 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일단 제가 여기서 화면 정리를 하고요. 이제 1부 방송 마치고 50강 2부 방송으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